네, 나머지 정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나머지 정리 몇 번 나왔니? 3번 나왔죠. 자, 그럼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별표부터 하고 가죠. 별표 해주시고요. 자, 얘들아, 무슨 정리라고요? 나머지 정리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를 찾는 정리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fx라는 다항식을요. 자, gx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직접 나눗셈을 해가지고 뭐를 찾았어요? 목도 찾았죠? 뭐도 찾았죠? 나머지도 찾았잖아. 이거를 우리는요, 직접 나눗셈을 한다라고 해서 직접 나눗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정리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직접 나눗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얘들아 밑줄부터 한번 끊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다항식 fx가 있단다. 다항식 fx를요,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눈 그 나머지를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f 알파다라는 겁니다. 자, 얘들아, 요 알파 한번 다시 볼까요? 알파가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여기서 튀어나왔어요. 자, 밑줄 그어보세요. 요 아이가 0이 되는 x값이 뭐예요? 알파죠. 그 알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요 다항식에 대입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f 알파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x에 알파를 대입한 값요, 이게 아니죠. 뭡니까? fx를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f 알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f1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fx라는 다항식을 1차식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요 나머지가 요 녀석이 뭐다? 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fx라는 다항식을요, 자, 나누기를 할 거라는 거야.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누기를 하겠다. 자, 이 녀석의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뭐는 찾을 수 없습니까? 몫은 찾을 수 없어요. 그래, 몫은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몫은 찾을 수는 없지만 일단 qx라고 할게요. 근데 뭐는 찾을 수 있다? 나머지는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물어보자. 몇 차식이지? 1차식이죠. 1차식이면은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돼? 얘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 상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R이라고 표현합니다. RX라고 하지 않습니다. 얘는 상수기 때문에 R이라고만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요 나눗셈을 가지고 뭐를 식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항등식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항등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fx라는 다항식을 무엇으로 나누었다? x 빼기 알파로 나누었다. 몫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 나머지 R, 이렇게 우리가 항등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요. 그러나 일단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요 녀석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항등식이 무슨 뜻입니까?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x에 뭐를 대입할 건데 아무거나 대입하면 안 되지. 왜? 이 값을 모르잖아. qx가 뭔지 모르잖아. 지금 현재 우리는 얘를 모르는 상태잖아. 얘도 모르는 상태고 그때 우리는 뭐를 구하고 싶다라는 건데 나는 지금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나는 지금 얘를 구할 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얘도 모른다 이 소린 거야.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이 뭡니까?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참이라고 했는데 이 값을 모르니까 요 아이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x에 뭐를 대입하자? 알파를 대입하자. 요 녀석이 0이 되는 그러한 x값을 대입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했더니 얘들아, 임마 0이니까 어차피 요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돼 있다 이가. 그럼 요렇게 다 날라가잖아. 0이잖아. 그럼 남는 게 뭡니까? 나머지 R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나머지가 뭐라는 거야? f 알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가 뭐가 된다? f 알파가 된다라는 거죠. 얘들아, 알파 어디서 튀어나왔다? 요 1차식 보이지? 요 1차식이 0이 되는 그러한 x값을 대입만 해주면은 그게 바로 뭐다? 나머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요 아이다. 사실 얘들아 1번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 2번하고 1번이 내용이 똑같잖아. 좀 전에 선생님 뭐라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다라고 했는데 이 알파만 알면 되는 거잖아. 이 알파가 어디서 나왔는데 요 아이가 0이 되는 그러한 x값을
대입을 한 거잖아. 주어진 요 시기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요 녀석이 0이 되는 그러한 x값을 찾으면 되잖아. 그럼 ax는 넘어가 봐라. 마이너스 b지. 자, 그럼 x값은 뭔데? 마이너스 a분의 b다 아이가. 그래서 뭡니까? 요 알파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죠? 다시 볼게요. fx를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f알파다. 알파가 어디서 나왔는데 요 녀석이 0이 되는 그러한 x값만 어떻게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나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죠?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찾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긴 한데 뭐는 못 찾는다? 몫은 못 찾는다. 그런데 나중에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정리는 뭐를 찾는 정리다? 나머지를 찾는 정리다. 따라서 몫은 구할 수 없다. 하나 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뭐라고 돼 있죠?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뭐를 구할 수 있다? 나머지를 찾을 수 있는 정리라는 겁니다.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는 정리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당식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f알파다. 자, 그러면 이 알파가 어디서 나왔다? 요 아이가 0이 되는 그러한 x값을 대입만 해주면 그게 바로 뭐다? 나머지다. 나머지 정리의 단점도 있다. 몫을 구할 수 없다.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나머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